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산염기 중화적정 곡선 그래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산에다가 강염기를 첨가했을 때 중화적정을 하면은 어떻게 중화적정 곡선 그래프가 나타나느냐. HCl 수용액이라고 했을 때 이것이 0.10몰 농도이면은 히드로늄 이온의 농도로 했을 때도 100% 이온화가 되기 때문에 0.10몰 농도인 것으로 보죠. 히드로늄 이온의 농도가 0.10몰 농도이면은 여기에 마이너스 상용도구를 취하면은 pH 값이고 pH 값은 1.0으로 나타납니다. HCl의 초기 농도가 0.10몰 농도일 때 아직 NaOH 수용액이 들어오지 않았을 때는 pH 값이 1.0인 이 상태입니다. 여기에 NaOH 수용액을 첨가하게 되면은 NaOH 자체가 염기성 물질이기 때문에 pH 값은 갈수록 더 커지겠죠. 그리고 NaOH와 HCl이 정확하게 1대1로 반응한 지점, 1대1로 반응했다. 산의 H+와 염기의 수산화 이온의 몰 수가 같다라고 해서 이퀄이라고 하고 그걸 우리는 이퀴버런스 포인트라고 하죠. 당량점 그리고 중화점이라고 합니다. 이 당량점에 도달했을 때 25도씨를 기준으로 해보면은요. pH 값이 7.0으로 나타납니다. 중성 상태에서는 25도씨에서 pH 값이 7.0으로 나타나죠. 그리고 여기 당량점에 도달하기 직전까지 pH 값이 그다지 크게 증가되는 것 같이 않아 보입니다. 그렇지만 분명하게 pH 값이 NaOH 수용액이 첨가됨에 따라서 증가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우리가 간단한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HCl 수용액이 NaOH와 반응을 했습니다. 그리고서 이 HCl이 1이라고 했을 때 NaOH가 0.9만큼 들어왔다라고 하면은요, HCl이 얼마만큼 남게 됩니까? 0.9만큼 감소가 되고 나서 NaOH가 제로가 되고 HCl은 0.1만큼 남죠. 그래서 HCl이 NaOH하고 1대 0.9, 즉 10대 9의 형태로 반응을 해서 HCl이 90%가 반응했다 하더라도 HCl이 아직 10%가 남아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는 HCl이 0.10몰 농도라고 했고 0.10몰 농도를 우리가 그냥 몰수로 생각해서 0.10몰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HCl과 NaOH가 반응을 할 때 HCl이 0.10몰입니다. 당량점까지 NaOH가 들어오려면 NaOH가 0.10몰만큼만 들어오면 되겠죠. 근데 0.10몰만큼 들어온 것이 아니라 HCl이 NaOH와 90%까지만 반응했다고 보기 때문에 NaOH가 0.09몰만큼 들어온 것으로 보자는 거죠. 산과 염기가 반응할 때는 한쪽이 소진될 때까지 반응이 진행되고 여기서는 염기의 몰수가 더 적기 때문에 염기가 0.09몰만큼 감소할 때 산도 똑같이 0.09몰만큼 감소하게 되고 염기는 다 반응하고 난 다음에 제로, 산은 0.01몰만큼 남게 되겠죠. 산이 0.10몰부터 시작을 해서 0.01몰만큼까지 갔으니까 아직 10%가 남아 있다는 거죠. 이 10%가 남았고 10%의 산이 남았을 때 그때 pH 값이 어떻게 되는가를 계산을 해보자는 것이죠. 염기를 첨가하게 되면 분명히 부피가 증가가 됩니다. 그런데 부피가 증가된 것으로 보지 않고 이 NaOH를 고체 상태로 넣었다라고 생각하면 용액의 부피는 거의 변화되지 않으면서 HCl과 NaOH가 반응한 것으로 보죠. 그래서 부피가 일정하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NaOH가 고체 상태로 들어왔고 그 고체 상태로 들어와서 산수용액에서의 HCl과 반응을 했기 때문에 부피가 거의 일정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HCl이 몇 %가 반응했다고요? HCl이 90%가 반응을 했죠. 90%가 반응하니까 결국 그대로 이 10%가 남았고 원래 수용액을 1리터였다라고 가정을 한다라면은요. 용액의 부피는 1리터 그대로예요. 1리터 그대로인데 몰수가 0.10몰에서 0.01몰로 됐죠. 0.01몰로 이렇게 나타났어요. HCl입니다. HCl의 몰 농도가 0.01몰 농도이고 히드로늄 이온의 농도 값이 얼마가 됩니까? 똑같이 0.01몰 농도가 되죠. pH 값이 얼마가 된다고요? pH 값이 2로 나타납니다. 자, 이 그래프로 돌아가 봅시다. HCl이 여기 최초 상태에서 당량점까지 도달할 때까지 반응을 하면은 100% 반응하는데 100% 반응하지 않고 10%, 20%, 30%, 40%, 50%
60%, 70%, 80%, 90%까지 반응을 했다 할지라도 아직 HCl이 10%가 남았죠. 용액의 부피는 우리가 일정한 것으로 봤고, 그렇게 해서 봤더니 pH값이 대략 한 얼마 정도 된다고요? 2 근처져요. 그래서 이렇게 pH 값이 전혀 바뀌지 않은 건 아니고 pH 값이 분명히 변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HCl은요 90%가 반응하고 10%가 남아 있습니다. 그랬더니 pH 값이 2. 자, pH라고 하는 것이 마이너스 상용로그 스케일이기 때문에 크게 변화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지만 분명히 변화가 되고 있다는 거죠. 똑같은 방식으로 HCl이 NaH하고 반응을 해서 99%까지 반응했어요. 자, 이 가지고 90%인데 91, 92, 93, 94 이렇게 해서 99%까지 딱 반응했어요. 그때 HCl은 얼마만큼 남았어요? 100분의 1. 용액의 부피가 변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해서 계산하면은 이때 pH 값은 3이에요. 이렇게 99%까지 반응해도 pH 값이 기껏 어때요? 3 언저리밖에 안 된다는 거죠. 99.9%까지 반응했다 그러면은 당량점에 거의 붙은 것 같잖아요. 그때도 pH가 기껏 해봐야 얼마? 4 정도밖에 안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 그래프는 분명히 정확하게 묘사가 됐습니다. HCl이라고 하는 강산에다가 NaOH라는 강염기를 첨가할 때는 HCl이 조금만 남더라도 그 HCl이 100% 유연화되면서 pH 값이 그대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pH 값이 이런 방식으로 나타나더라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딱 당량점에 도달했을 때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한두 방울의 차이에 의해서 pH 값이 거의 이 정도에서 이 정도까지로 변화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강산에다가 강염기를 첨가할 때는 당량점 근처에서 이렇게 pH 값이 NaOH 수용액 한두 방울에서 엄청나게 크게 변화가 됩니다. 3에서 4 또는 4에서 5 정도 스케일만큼이나 변화가 되고, 그리고 당량점에서의 pH 값이 이론적으로는요 중성이기 때문에 25도씨를 기준으로 하면은 7.0으로 나타나죠. 당량점에 도달하고 난 다음에 NaOH 수용액을 더 첨가를 하면은 NaOH 수용액 또 한두 방울에 의해서 pH 값이 굉장히 크게 증가가 되고, 또 이 다음부터 NaOH를 한참 첨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pH 값이 별로 변화가 안 되는 것 같이 보이죠. 사실은 이게 조금 전에 제가 설명했던 대로 pH 값이 마이너스 상용로그 스케일이기 때문에 크게 변화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가 않지만 실제로는 계속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강산 수용액에다가 강염기를 첨가했을 때 중화적정 곡선 그래프가 되겠죠. 우리가 앞에서 지시약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지시약의 경우는 당량점 근처에서의 그 pH 값과 비슷한 pKa 값을 가지는 지시약을 선택하면 좋다고 했는데, 메틸 오렌지나 메틸 레드를 사용한다라면은 대충 pH 값이 요 정도에서 그 지시약이 변색이 일어나겠죠. 페놉탈레인을 사용한다라고 하면은 대충 한 요 정도 영역에서 페놉탈레인이 무색에서 빨간색으로 변화가 될 거다. 자, 적어도 여기서 이까지가 한두 방울 정도에 의해서 변화가 되는 거기 때문에 메틸 오렌지나 메틸 레드를 사용해도 되고 페놉탈렌을 사용해도 크게 상관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 교재 228쪽을 보면은요, 약산 수용액에다가 강염기를 첨가할 때 중화적정 곡선 그래프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강산이라고 하면은 HCl이 가장 심플한 예 중에 한 개입니다. 강염기라고 하면은 NaOH가 가장 심플한 예이죠. 또 약산이라고 하면은 아세트산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쉽게 다룰 수 있는 약산, 그리고 약염기라고 했을 때는 암모니아 또는 메틸아민이 가장 쉽게 다룰 수 있는 약염기고, 여러분들은 절대적 강산은 HCl, 아예 이런 식으로 덩식화해서 암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덩식화해서 암기를 하시면은 이런 문제를 접했을 때 또는 이런 내용을 접했을 때 여러분들이 쉽게 해석을 하면서 이 비유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NaOH 같은 경우는 절대적인 강염기에 해당이 되죠. 아세트산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 약산입니다. 암모니아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 약염기죠. 이렇게 절대적 강산, 강염기, 약산, 약염기를 암기하시고 아세트산 수용액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최초 상태의 아세트산이 0.10몰 농도로 주어져 있어요. 그리고 용액의 부피를 여기서는 100ml, 즉 리터 단위로 하면은 0.100리터라고 주어져 있죠. 아세트산이라고 하는 물질의 최초의 농도가 주어져 있습니다. 아세트산은 약산이죠. 약산 수용액이 주어질 때 그때 히드로늄 이온의 농도는 어떻게 쉽게 구할 수 있다고요? 루트 Ka 곱하기 그것의 초기 농도, concentration 초기 농도. 자, 이렇게 하게 되고 이 아세트산의
Ka 값이 25도씨에서 1.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성이고 초기 농도가 얼마라고요? 0.10으로 주어져 있죠? 따라서 이 값을 계산해 보면 1.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성으로 나타나고 루트 1.8은 약 1.3, 10의 마이너스 6성에 대해서 제곱근을 취하면 10의 마이너스 3성이 되겠죠. 자, 이렇게 나타나고 이것에 대해서 마이너스 상용도구를 취하면 pH 값이 계산이 됩니까? 예, pH 값이 계산이 돼요. 마이너스 상용도구를 취하면 pH 값이 약 2.89 정도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여기 228쪽에 동그라미 1번 이렇게 해서 NaOH를 첨가하기 전에 아세트산만 지금 존재할 때 히드로늄 이온의 농도 값은 pH 값이 약 2.89 정도입니다. 자, 중화적정 곡선 그래프로 보면은 여기 2.89 정도에서 이제 시작을 한다는 거죠. 여기서는요, 아직도 NaOH를 첨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의 100% 아세트산 분자로 존재한다. 제가 여기서 왜 100%라고 하지 않고 거의 100%라고 합니까? 아무리 아세트산이 약산이라 할지라도 수용액 중에서 조금은 이온화되어 있죠. 산이나 염기가 수용액 중에서 이온화 반응을 하면 물을 히드로늄 이온이나 수산화 이온으로 바꿉니다. 따라서 그것을 무슨 반응이라고 다 총칭적으로 불렀습니까? 가수분해 반응이라고 하죠. 아세트산이 수용액 중에서 부분적인 가수분해 반응을 통해서 히드로늄 이온을 생성하고 아세트산 분자가 원래 1000개였다라고 하면은 1000개가 그대로 다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1개다, 2개 또는 5개, 10개 정도는 이미 아세트산 이온으로 변화가 되어 있어요. 자, 그렇지만 그건 무시하고 거의 100% 가까운 아세트산이죠. 만일에 아세트산이 하나도 이온화되어 있지 않으면은 pH 값은 얼마예요? 7이에요, 7. 아세탄은 약간 이온화가 되어서 히드로늄 이온을 약간 생성하고 그것만큼 아세트산 이온을 생성하는데 히드로늄 이온을 약간 생성했기 때문에 pH 값이 지금 2.89로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계산을 했었죠. 여기에다가 NaOH를 첨가합니다. NaOH를 첨가해서 아세트산과 NaOH가 1대1로 반응하게 되면은 당량점에 도달을 하게 되죠. 그런데 당량점의 위치를 봤더니 당량점이 pH 7이 아니라 7보다 좀 더 큰 쪽에 있더라는 거죠. 당량점에 도달을 할 것이다. 이 당량점이 25도씨를 기준으로 해보면 pH 값이 7보다 꽤 커요. pH가 25도씨 기준으로 7보다 크다라고 하는 것은 약염기성을 나타낸다는 거죠.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교재 228쪽 위에서 네 번째 줄 박스 안에 이미 묘사가 되어 있어요. 아세트산과 NaOH가 1대1로 반응을 했어요. 1대1로 반응을 해서 아세트산에 있는 H+와 NaOH에 있는 수산화 이온이 반응함으로써 물을 생성했습니다. 아세트산은 H+를 제공하고 난 다음에 아세트산 이온을 형성을 했죠. 그리고 NaOH는 Na+를 주고 난 다음에 Na+ 형태로 존재합니다. 아세트산 소듐 또는 아세트산 나트륨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아세트산 소듐, 아세트산 나트륨은 실제로 수용액 중에서는 100% 이온화되어서 존재합니다. 알칼리 금속의 양이온은 어떤 음이온과 결합하더라도 수용액 중에서 100% 이온화되어서 존재하죠. 이 아세트산 소듐이 실제로 수용액 중에서 100% 이온화되어서 존재하기 때문에 아세트산 이온 따로, 소듐 이온 따로 존재하고, 이 아세트산 이온이 뭐냐? 아세트산 이온이라고 하는 것은 아세트산이라고 하는 절대적 약산의 짝염기예요. 절대적 약산의 짝염기이고, 우리가 산염기 파트 앞부분에서 그 이야기를 했죠. 산염기의 절대적인 세기와 산염기의 상대적인 세기를 이야기를 했는데, 아세트산과 같은 수용액에 용해됐을 때 약산성을 나타내는 물질을 절대적 약산이라고 하잖아요. 이 절대적 약산의 짝염기는 수용액 중에서 약염기성을 나타냅니다. 여기서는 아세트산이에요. 아세트산 이온만 용해되어 있는 거예요. 아세트산 이온이 있죠. 그래서 아세트산이 있는 것이 아니고 아세트산 이온의 짝염기에 해당되는 아세트산 이온이 이용이 되고, 이것은 절대적 약염기입니다. 절대적 약염기. 그렇기 때문에 당량점에서 용액의 액성은 뭐라고요? 약염기성이다 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또는 더 나아가서 다음과 같이 생각해도 되죠. 아세트산 이온밖에 없어요. 이것은 실제로 소듐 이온과 결합하지 않아요. 이 아세트산 이온이 수용액 중에 존재하고 있을 때 자기가 H+ 줄 것은 없죠. H+ 받을 자리만 있어요. 이것이 물과 반응하는데 자기가 H+를 결합을 하면서 가져갔어요. 그래서 자기는 아세트산 분자가 됐어요. H2는 H+를 줬죠.
H2는 수산화이온으로 변화가 됐어요. 여러분들 산염기 반응에서 생성물 쪽에 히드로늄 이온이 있으면은 용액의 액성은 산성이에요. 생성물 쪽에 수산화이온이 있으면 여기 산이 있든 없든 상관할 필요가 없어요. 수산화이온이 있으면은 용액의 액성이 뭐라고요? 염기성을 나타내게 돼 있어요. 여기서는 생성물 쪽에 이 수산화이온이 있죠. 그래서 수산화이온이 있기 때문에 용액의 액성은 염기성인데 염기성은 염기성인데 무슨 염기성? 약염기성. 왜 그러냐? 아세트산과 NaOH가 반응을 해서 더 이상 아세트산도 존재하지 않고 NaOH도 존재하지 않아요. 100% 아세트산 소듐 또는 100% 이 아세트산 이온과 소듐 이온으로 변화가 됐어요. 그래서 아세트산 이온의 이 개수는요, 굉장히 많아요. 100개 대 100개가 반응하면 이것이 100개가 지금 생성됐어요.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 100개만큼이 그대로 물과 다 반응하느냐? 그것이 아니죠. 조금만 반응하더라. 조금만. 그것을 우리는 물이 아닌 형태로 바꾸기 때문에 가수분해 반응이라고 하고 조금만 반응했기 때문에 부분적인 가수분해 반응이라고 하죠. 그래서 부분적인 가수분해 반응을 통해서 수산화이온을 조금 생성했기 때문에 용액의 액성은 약염기성이다라고 표시를 합니다.